자, 어제 정부의 세 번째 민생 토론회가 있었죠. 주제는 반도체로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연구개발과 인력 양성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었습니다. 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모시고 관련 내용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어제 이제 반도체를 주제로 한 민생 토론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부분, 그러니까 아무래도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관련된 내용일 텐데 육성 방안을 좀 보니까요, 판교, 수원, 평택에 이제 반도체 연구 개발 및 교육 기지를 구축하는 내용이 담겨 있더라고요. 네, 일단 그렇습니다. 각 지역마다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인지부터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먼저 이제 판교에서는 국산 그 저전력 AI 반도체를 이제 이용해서 예.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그 데이터 센터를 이용해서 이제 에너지 소모가 작은 예. 그 클라우드 서비스를 할 수 있게 해서 많은 이제 양질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 클라우드 서비스 상에서 우리가 이제 그 지능형 CCTV나 또는 이제 AI 디지털 교과서 같은 것을 예. 이제 운용을 함으로 해서 국민들께 그 편익이 갈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수원에서는 이제 성균관대 근처에다가 그 R&D 그 사이언스 파크를 조성을 해서 네. 그 전력 효율과 내구성이 좋은 그 반도체 중에 네. 화물 반도체라는 게 있는데 그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평택에는 그 카이스트 R&D 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차세대 반도체 연구도 하고 그다음에 아주 핵심 그 인재를 매년 1,000명씩 길러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결국 인재가 중요할 텐데요. 맞아요. 국내 인재 양성도 필요할 테고 동시에 또 우수한 해외 인력 유치도 필요할 텐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일단 이제 인재가 그 양적으로도 많아야 되고 또 탁월한 인재도 필요하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인재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은 이제 학사급 인재를 매년 3만 명 이상 이렇게 양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석박사급 고급 인재 예. 또 매년 이제 3,700명 이상을 양성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학생들이 뭔가 이렇게 자기들이 직접 설계한 그 학부 3, 4학년에서 대학원생까지 직접 설계한 그 집적 회로를 이렇게 그 공공웹에서 공공 시설에서 무상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면 학생들이 그거를 자기가 직접 측정하고 분석함으로 해서 굉장히 그 양질의 네. 어떤 그 교육을 받게 되고 그렇군요. 훌륭한 인재가 이제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이제 추진을 하고 예. 또 해외 이제 우수한 인재를 우리가 또 데려와야 되겠죠. 그래서 사이언스 카드의 원래 비자 기간이 1년이었는데 네. 최장 10년까지도 넓게 확대한다는 늘리는군요. 거고요. 예. 예, 그리고 또 우리의 우수한 그 박사 후 과정생, 네. 박사 학위를 받은 생을 이런 분들을 그 외국의 아주 그 유명한 기관에다가 보내서 네. 이렇게 이제 훌륭한 세계적인 그 역량을 갖도록 하는데 27년까지 약 2,000명을 그렇게 또 네. 키워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계속해서 강조를 해도 모자랄 만큼 이제 글로벌 연구 개발, R&D 지원을 늘리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 올해 전체 R&D 예산은 33년 만에 삭감이 됐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네. 반도체 예산은 늘었잖아요. 그만큼 이제 공을 들이겠다는 정부의 의지일 텐데 특히 어느 부분에 집중을 하실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예, 실제 이제 반도체 부분은 이제 예산이 작년 대비 12.9%가 늘어났고요. 예. 우리가 반도체에서 중요한 그 첨단 패키징 그리고 저전력 AI 반도체 이런 거가 미래 이제 그 반도체의 어떤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핵심 예. 기술인데 이거를 이제 또 개발을 하고요. 기술은 기술이고 또 인재도 훌륭한 인재를 키워내야 되는데 인재도 키우고 국제 협력을 할 수 있는 거점도 마련하고 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이제 우리가 모아팹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구축을 네. 하는데 전국에 이제 흩어져 있는 기존의 팹을 이제 효과적으로 연결을 하고 개량을 하고 해서 학생들이 정말 안전하게 24시간 동안 자기가 직접 실험을 함으로 해서 탁월한 인재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환경을 만들어주고 이거를 이제 거점으로 해서 미국이나 뭐 벨기에 이런 데 있는 유명한 그 반도체 팹들
세계적인 랩들과 또 네네. 연구 협력을 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해주고 그렇게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하면 또 다른 굵직한 현안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주였습니다. 드디어 우주항공청 특별법안이 통과가 됐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의미도 깊고 또 앞으로의 과제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좀 뭐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네. 정말 이제 우리나라가 우주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담대한 여정을 이제 시작을 했다 이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네. 이러한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하고 있고 이제 법안이 통과가 됐으니까 우주항공청이 가능한 한 빨리 그리고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고요. 네. 지금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 4개월 정도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후속 법 제도를 확립을 해야 되고 거기에 또 예산도 마련하고 또 인재도 영입을 해야 되고 이런 일들을 저희가 이제 조속히 추진을 하고요. 또 항공우주연구원 그리고 천문연구원 이것이 이제 우주항공청의 소속 기관이 되는데 이관을 해야 되겠죠. 네. 이런 부분도 있고 관계 부처의 또 업무도 우주항공청으로 이제 이관하는 이런 일도 차질 없이 진행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이제 개청을 하게 되고 개청하게 되면은 이제 우주 발사체나 이런 이제 달 탐사 등 도전적인 일을 할 수가 있고 또 우주 산업 클러스터 이런 것들을 민간 주도로 해서 산업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 거고 저희가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화두죠. AI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인공지능 이 AI가 사용을 잘한다면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고 윤택하게 해주겠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이제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이 올해 5월에 있을 AI 안전성 정상회의 주최국으로 선정이 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 이 의미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AI 안정성에 대한 규범이 마련이 돼야지 제대로 기술 발전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글로벌 AI의 어떤 규범을 정립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가 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서 예. 전 세계 시민이 정말 안전하게 함께 AI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저희는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안전한 AI 활용을 위한 국가와 기업의 역할 그리고 이제 AI 서비스나 기술이 이 얼마나 안전한지 평가 기준도 좀 구체적으로 논의하게 될 거고 네. AI 관련한 국제기구도 이제 설립을 해야 되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를 하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제4 이동통신사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참 확고한 것 같습니다. 네. 그전에 정부들에도 이야기가 나왔던 이야기인데 5G 28GHz 주파수 할당을 신청한 기업 3곳이 모두 할당 신청 적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예.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동통신사 선정까지는 어떤 절차들이 남았을까요? 예, 이제 적격 판정을 받은 이제 법인들이 이제 주파수 경매를 통해서 주파수를 할당을 받아야 됩니다. 어느 주파수를 네. 이제 쓸 수 있는가. 그래서 주파수 경매는 1월 25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이제 그때 시작할 거고 신청한 이 기업 3곳이 아직 경매에 경험이 없어서 저희가 이제 경매 규칙에 대해서 네. 충분히 이제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했고 예. 또 경매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 이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경매가 어떤 법인에 낙찰이 되고 그 법인 기업이 이렇게 이제 여기 법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간통신 사업자. 요게 그냥 이동통신 사업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사업자로 그렇군요. 등록을 하게 되면은 네. 그야말로 제4 이통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3사 이외에 4사 이동통신사 유치는 계속되어 왔었고 이번이 7.8기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이제 자금력이 있는가 또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 관건이라 볼 수 있을 텐데 이번에 장관님 보실 때 끝으로 이 4이통사가 탄생할 수 있을지 전망 들어보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이제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사업자가 원활히 이제 시장에 진입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이제 적극 지원하려고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미 이제 신규 사업자가 초기에 이제 망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 그 부담을 많이 완화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설치된 통신 설비를 보다 좀 폭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왔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자금이 필요할 텐데요. 그래서 정책 금융을 지원하고 또 정부나
사업자 또는 제조사, 유통망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단말기 조달도 이제 전화기죠. 단말기 조달도 지원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 통신 시장 경쟁이 더욱 이제 활성화돼서 정말 우리 사용자들, 국민들이 좀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반도체 이야기부터 제사 이통사 이야기까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